지난 시간 41번까지 했었죠? 무한수열의 극한 14페이지 41번까지 했고 오늘 42번 들어갈 차례입니다. 알겠죠? 근데 딱 시작하려니까 공부하기 싫죠? 이럴 때 공부하기 싫을 때 딱 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대원군이에요.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좋지 않아요. 공부하기 싫을 때는 좀 여러분들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 얘기도 좀 쑥스러운 게 여러분 계속 지금 여유 갖고 있죠. 아침부터. 무슨 안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 연구하고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게. 제가 폴클럽에 카페가 있는데 원래 카페는 커피 마시고 서로 얘기한다잖아요. 거기다 제가 원래는 주제를 좀 약한 걸로 그날 잔소리들을 올릴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2줄만 딱 쓰고 끝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참 덥다 그러고 끝내고 알겠어요? 그럼 또 이게 오늘 참 덥다 저게 성의 없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가 아파. 그리고 좀 뭘 써볼까 하면은 꼭 타이밍을 놓쳐요. 지금 요새 같으면은 뭐 쓸 것도 꽤 많아요. 시간이 없어 그렇지. 여러분 졸업하고 보세요. 수강생용이 아니라 원래 폴클럽이 졸업하고 나서도 좀 이렇게 제가 원래 연결되고 이런 건 별로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하여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연락처로 이 폴클럽을 참조를 하시고 폴클럽 지금 회원이 한 1000명쯤 돼요. 1000명쯤 되는데 그 회원이 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그 정도 선에서 멈췄던 이유는 폴클럽에 굳이 회원가입 안 해도 지장 없죠? 아무 지장 없잖아요. 들어올 필요도 없고 나갈 필요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폴클럽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폴클럽은 한 5년, 10년 정도까지는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폴클럽을 딱 했더니 거기에 제가 이제 딱 이렇게 떠가지고 까만 천 이렇게 돼가지고 사망했다. 어머 사망했다는 게 좋아서 웃는 거 봐요. 야 진짜 이 본색이 딱 드러나네. 그러면 이제 폴클럽이 이제 닫힐 거예요 아마. 무슨 양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서운 사이트가 되려면 내가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변이 올라올 때죠. 무섭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계속 올라온다. 42번 출발합니다. 42번은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이 순환소수라는 것을 잘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뭐 순환소수 그러면 무슨 뭐 순환 안 되는 경우는 비순환소수고 뭐 순환소수 같은 경우는 뭐 순순환소수, 혼순환소수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상당히 난립하게 잘했는데 정작 시험에 가까운 지금 현재 고3이 된 그런 입장에서 순환소수에서 어떤 학생들은 그 위에가 점 좀 몇 개 찍혀 있으면 뜨끔하다 이거야. 무슨 말 있어요? 그 점 몇 개 찍혀 있으면 순간 당황해요. 그리고서는 내가 순환소수를 확실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마음먹은 지가 지금 1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무한수열 극한 이 파트 하면서 한번 점검을 하겠어요. 순환소수 점검합니다. 알겠어요? 순환소수는 지금 뭐 보면 점 위에가 찍혀 있고 그런데 일단은 뭐 5.14 이런 형태로 돼 있으면요. 이 앞에 정수분 있잖아요. 정수분 항상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5.14 위에 4 위에 점이 찍혀 있으면 이런 경우는 5 플러스 0.14 이런 형태로 분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정수분은 신경 쓸 필요 없겠죠. 5니까. 그럼 결국은 항상 0. 얼마 이렇게 나간 상태에서 점이 찍혀 있는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나 이게 초등학교 때도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소수점 이하에서 점 찍힌 개수만큼 9를 쓰고요. 점이 안 찍힌 개수만큼 0을 채우게 돼 있죠. 되겠어요? 점 찍힌 개수만큼 9를 쓰고 점이 안 찍힌 개수만큼 소수점에서 0을 채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쓴 다음에 분자에다가 거기서 점이 안 찍힌 부분 숫자를 갖다 빼주는 거죠. 뭐 하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만들어나 모르겠어요. 무슨 양 있죠? 그렇게 계산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점이 이렇게 2개가 찍혀 있으면 그대로 2개 찍혀 있으면 이런 경우는 점 찍힌 개수만 9를 쓰니까 9를 쓰고 점 빼고 나면 14가 되고 그 다음에 안 찍힌 부분은 없으니까 그냥 놔둔다. 안 찍힌 부분이 있으면 그 숫자를 빼준다는 얘기. 그래서 99분의 14 이렇게 나온다.
지금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을 하다가 뭐 어떤 계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순환소수로 표현하라 했을 때도 방금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점들을 참조하면서 42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역시 무한등비흡수 합 구하려면은 1-r분의 a라고 공식 기억나시죠? 만약 합이 존재하는 경우는 1-r분의 a. 한번 따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1-r분의 a. 오늘도 역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1-r분의 a예요. a는 첫 번째 아니고 r은 공비입니다. 알겠죠? r이 뭐라고요? 공비. 그리고 등비수열은 계속해서 공비를 곱해가는 거죠? 자, 그쯤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어요. 지금 42번 보니까 첫 번째 항은 0.4 도트거든요. 0.4 도트니까 이거는 9분의 4라고 쓸 수 있겠죠? 첫 번째 항이 9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0.05 도트예요. 그 0.05 도트인데 잘 보세요. 이거 우리가 분수로 바꿔보면 점 찍힌 개수만큼을 쓰고 안 찍힌 것만큼 0을 쓰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체 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0,5를 쓴 다음에 0,5를 써봤자 5가 되겠죠? 0,5를 쓰고 앞에 0을 빼나 마나니까 그냥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90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이 이런 사인에서 90분의 5가 된다. 90분의 5면 어떻게 되나? 90분의 5면 18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 번째 항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 항이었거든요. 아까 첫 번째 항은 9분의 4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무한등비흡수의 합을 구하라 했죠. 그럼 첫 번째 항은 9분의 4가 나와 있으니까 뭘 찾으면 되겠어요? 공비를 찾으면 되는데 공비를 찾을 때요. 이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비교해 보면은 네 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3번 더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항 18분의 1은 첫 번째 항 9분의 4에다가 공비를 3번 더 곱한 거거든요. 여기서 R 삼성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9분의 4는 여기 18이 있으니까요. 18이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하면 요게 18분의 2를 곱하니까 8 이렇게 되고요. 8.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분모 18이니까 결국 8R 삼성은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8R 삼성이 1이니까 R의 삼성은 얼마 되겠어요? 8분의 1이 된다. 그럼 R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삼성에서 8분의 1이 나왔으니까. 그럼 공비도 2분의 1이라고 나왔고 첫 번째 항 알고 있으니까 합 S는 1-R분의 A에 있어 R 2분의 1, 공비 2분의 1, 첫 번째 항 9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보니까 분모 2분의 1, 2분의 1분의 이거죠. 2분의 1분의 이거니까 분모 분자 2를 곱하세요. 2를 곱하니까 9분의 8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답이 9분의 8이면 좋아요. 그냥 9분의 8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보기가 또 이게 분모가 9가 보이죠. 분모에 9가 보이잖아요. 분모에 9가 보인다는 게 혹시 답이 9분의 8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결과 보기에 보면 그 결과가 순환수수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게. 그럼 우리는 9분의 8도 순환수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모에 9가 하나 보이죠. 9가 하나 보이니까 0점 하고 9 하나 있으니까 점 하나 찍는 거고 분자가 8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답은 또 0.8도트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거 풀 때 점 찍힌 개수만 9를 쓰고 점 떼고 분자에 쓰는 거니까 9분의 8 같은 건 또 0.8도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여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43번 문제 보세요. 43번은 지상에서 H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5분의 3의 H만큼 튀어오르는 공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이 H 높이에서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공의 5분의 3만큼 튀어오른다는 얘기죠. 그럼 이 높이의 5분의 3만큼 튀어오른다는 얘기는 5분의 3 H만큼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튀어서 올라온다.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5분의 3이라는 게 소수로 어떻게 되죠? 0.6이죠. 그럼 H만큼 떨어졌을 때 0.6H만큼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뭘 자꾸 적지 말고. H에서 이게 H만큼 높이 떨어뜨리면 0.6H만큼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 0.6을 갖다가 탄성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한번 해보세요. 탄성계수. 그럼 탄성계수가 1이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있어요? 탄성계수가 1이면 한번 떨어뜨리면 그 높이를 유지하면서 계속 위아래로 통통통통 거린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떼돈 버는 거죠. 그런 걸 발견한다면. 무슨 얘기 있어요? 별도의 에너지 변화가 없어도 계속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진흙 같은 건 탄성계수가 얼마예요? 0. 무슨 얘기 있죠? 진흙은 떨어지면 튀어오르질 않고 옆에 살짝 튀는 거 이런 거 말고 진흙 뭉치를 떨어뜨리면 쿵 떨어지면 땡이잖아요. 탄성계수가 0이 된다. 집중. 그런데 지금 얘기는 탄성계수가 이렇게 5분의 3인 즉 떨어뜨리면 5분의 3만큼 뛰어오르는 공을 갖다가 지상 10m에서 떨어뜨렸다. 그러면 이 공은 계속 튀어오르고 떨어지는 운동을 반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공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물론 이론상의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공을 갖다 여기다 딱 떨어지면 밑에 통통통통 하다가 다 떨어지면 얌전 있나요? 그게 또르륵 굴러가지. 그러니까 그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상적으로 계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상
1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계산 잘하세요. 자, 준비. 지상 처음에 떨어뜨릴 때 지상 10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10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이거에 얼마만큼 올라와요? 5분의 3만큼 올라오겠죠. 5분의 3만큼 올라갔다 다시 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거에 5분의 3만큼만 올라오겠죠. 또 떨어지겠죠. 또 이거에 5분의 3만큼 올라오겠죠.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겠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 길이들을 전부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 머리가 약간 아픈 게요. 맨 첫 줄만 한 줄이지 나머지는 다 두 줄이잖아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 생각인데요. 이걸 착하고 순진하게 풀지 말고 원래 첫 줄도 한 줄이었지만 이것도 그냥 두 줄이라 생각하자 이거야. 지금 무슨 있어요? 두 줄이라 생각한 다음에 이건 원래 없었던 거니까 나중에 높이가 10이라 했으면 10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빼면 돼. 10 뺀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여기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 길이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길이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길에다 5분의 3을 곱하면 이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나가다 보면 공비가 5분의 3이 무한능비없으니까 1-R분의 되겠어요? 1-R분의 A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더한 거죠. 이렇게 더한 거니까 높이가 10이었으니까 얼마 되겠어요? 20. 그런 다음에 사실 얘는 없었던 거니까 여기서 빼기 얼마예요? 10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무슨 양이죠? 그러면은 1에서 5분의 3을 빼면 5분의 2죠. 5분의 2. 그럼 20을 5분의 2로 나눈다는 것은 역수 2분의 5를 곱하는 거니까 숑숑 약분하면 50이 돼요. 50에 10을 빼니까 답은 얼마 되겠어요? 40m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무슨 양이죠? 자, 그러면 15페이지를 보시죠. 15페이지부터 이제 도형에 적용하는 건데요. 집중. 여기 보세요. 지금 프린트에 없는 문제도 많이 풀 거예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단 조금 풀 거야. 자, 지금부터는 15페이지부터는 무한등비급수의 도형의 응용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도형에 대한 문제가 무한등비급수하고 이 도형하고 결합된 문제는 나올 확률이 높아요. 금년에. 그런데 이 도형과 결합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게 뭐 교과서에 나온 세 가지 유형이 아니라 폴수학에서 얘기하는 주장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1번은 뭐냐? 친구를 알면 그놈을 알 수 있다.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닮은 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양 있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삼각함수 이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삼각함수를 이용한다. 되겠죠? 근데 삼각함수 이용하는 거에서 이거는 꼭 이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쓰여요. 무슨 양 있죠? 그래서 필요한 삼각함수를 또 공부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하나 하지 않았나요, 혹시? 지난 시간도 무한등비급수 했던 삼각함수 하나 했었죠? 그때는 그 삼각함수 했던 것은 특별히 도형과는 연관되어 있는 삼각함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두드러 외운 거죠. 1, 2, 3, 4. 혹시 1, 2, 3, 4라는 것만 남았나요? 지금 기억나는 게? 그림, 이런 그림하고? 그 뭔지 아세요, 그게? 그게 어디, 바다에 가서 큰 고기 잡아가지고 줄 매달아갖고 오는데 항구에 도착하니까 뼈만 있는 거예요, 뼈만. 누가 생선뼈를 사겠냐고. 어? 잊어먹었어도 좋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시작하면 잘 기억은 날 거예요. 1번은 기억해야 돼, 1번. 1번이 뭐였어요? 사인 정수파이는 0이다. 무슨 양이죠? 사인 정수파이가 0이란 말이 코사인 정수파이는 0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무슨 양이겠지? 사인 정수파이는 0이고 코사인은 언제 0이었어요? 2분의 홀수파일 때 0이었죠. 이러다가 또 지난 시간에 내내 하면 안 되니까 그거라도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 무한등비급수 도형 문제가 금년 출제가 될 텐데 그건 전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바로 뭔가 하면은 친구를 알면 그놈을 알 수 있다예요. 친구를 알면 그놈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닮은 비, 세 번째가 삼각함수예요. 이거를 적절하게 결합하고 나면요. 무한등비급수 문제는 좀 우리끼리 그냥 하는 말로 밥이에요, 밥. 됐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 무한등비급수를 다루는 경우,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무한등비급수를 다루는 경우는 폴수학인가? 뭐 그런 거에만 한정이 돼 있었어요. 무슨 양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닮은 비, 닮은 꼴을 갖다가 이렇게 하긴 한다. 그러나 그거는 거의 모방된 거기 때문에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순박한 겁니다. 그 정도 실력 갖고는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거 곤란하다. 그러니까 뭐 공부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요새 그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 짜퉁인가 뭔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모르려면 딱 모르는 게 낫지.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가방을 갖다가 우아한 거, 소위 명품이란 걸 갖다가 쓸데없이 살 필요도 없는데, 아니, 돈이 남아돌면 사도 좋아요. 명품 가방들은 오래 쓰는 거예요. 그 명품 사는 사람들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평생 쓰려고 산다고. 무슨 양 있어요? 평생 쓰겠다, 이게 평생. 명품 가방들이 오래 가긴 오래 가요. 근데,
짜퉁을 들고 다니면 차라리 안 들고 다니는 게 낫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 막 쿠시 이런 거, 쿠시. 알겠어요? 쿠시, 프로스팍스, 루이피통. 루이비통도 있는데 루이피통. 근데 루이피통도 브랜드예요. 누가 장난스럽게 만든 게 아니라 루이피통도 원래 전통이 있는 겁니다. 루이피통이라는 것도. 자, 그러면 스타트 하겠습니다. 절대 적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전 딴짓하지 마라. 절대 딴짓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딴짓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친구를 알면 그놈을 알 수 있다. 이거 잘 봐야 돼. 내가 먼저 하나 할 얘기가 있어요. 한번 물어봐야지. 자, 우리가요, 만약에 이 정도 되는 사이즈 있잖아요. 이 정도 되는 크기를 축소를 해가지고 이런 크기로 만든다면 몇 퍼센트 축소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 되는 거를 이 정도 사이즈로 축소를 한다.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기 아시죠? 복사를 해서 이렇게 축소를 한다. 그럼 몇 퍼센트 축소했어요? 50% 그러면 안 돼요. 50%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축소 비율이라는 것은 길이의 비예요. 길이의 비율을 축소하는 거예요. 넓이의 비율을 축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할 때 막 실 같은 거 복사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사를 하면 우리가 이게 평면 도형을 복사를 하잖아요. 했을 때 여러분 축소 비율 보면 이게 몇 퍼센트 축소할 거냐, 스캔 받을 때 몇 퍼센트 축소할 거냐 이런 거에서 퍼센트는 그 축소 비율이라는 것은 길이를 축소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걸 갖다 주고 50%로 축소해 주세요 그러면 가로도 50%, 세로도 50% 축소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실제 받는 것은 요만큼 되는 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큰 건 줄 알고 쟁반을 큰 걸 준비했는데 조그만 게 쇽 나오는 거야. 조심해야 되겠죠. 무슨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이가 50%로 축소가 되려면 실제로 50% 축소로 하면 안 되겠죠.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양이 있어요? 한 70 몇 퍼센트 정도. 70 몇 퍼센트 정도로 축소를 해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7은 49 아니에요? 77은 49지. 그러니까 이쪽도 0.7, 이쪽도 0.7 하다 보면 70% 축소하면 실제로는 0.7 곱하기 0.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0.49만큼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70% 축소를 해주면 우리가 얻는 것은 절반짜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친구를 알면 그놈을 알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축소를 하는데 이런 종이에다가 자, 잘 보세요. 이런 종이에다가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이렇게 정사각형을 딱 그려놓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축소를 했어요. 축소를 했더니 딱 봤더니 그 정사각형의 넓이가 반으로 줄었대요. 그럼 그 옆에 있던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반으로 주는 거죠. 복사기가 무슨 도깨비예요? 이렇게 했더니 뭐만 반으로 줄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축소를 한다면 한 종이에다 그려놓고 축소를 하면 그게 그대로 줄어들 거예요. 이게 지금 친구를 알면 그놈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선 여기서부터 아주 기본적인 걸 출발하겠습니다. 무한등비수 아주 쉽게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바는 무한등비수 합공식 어떻게 다시 무한등비수 합은 어떻게 돼요? 1-R분의 A.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1-R분의 A.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출발하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필기만 하면 대성공이야.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데 이 반지름이 1인 원은 넓이가 얼마죠, 근데? 파이 R제곱이죠? 파이 R제곱이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은 넓이가 파이예요, 파이. 그런 것도 외우세요. 계산하지 말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는 그냥 파이예요, 파이. 됐죠? 파이. 눈 슬슬 감는 학생 누구야? 지금 원이 있죠? 원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정사각형을 내접했어요. 원 안에다 정사각형을 내접하고 또 이 정사각형 안에 원을 내접하고요. 또 이 안에 정사각형을 내접하고요. 또 원 안에 정사각형 안에 원을 내접하고 또 그 안에 정사각형을 내접하고 이렇게 한없이 해나간다. 이렇게 한없이 해나갈 때 여기에 등장한 모든 원의 넓이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렇게 해서 끝없이 더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우선 스타트예요. 그림은 다소 복잡하게 오지만 이건 장난인 게 현재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맨 처음에 있는 원이
맨 처음에 있는 원이 반지름이 1인 원이라고 그랬어요. 반지름 1인 원 안에 이런 정사각형을 내접을 시켜놨었어요. 그 안에 또 원을 내접했어요. 빨간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내접하는 순간 잠깐! 정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할 거를 이 내접한 상태에서 정사각형이 빙빙 돌아도 넓이는 안 바뀌죠. 90도를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90도를 오른쪽으로 틀게 되면 그 정사각형은 이런 형태로 내접할 수 있어요. 되겠어요? 이때 잠깐 원한테 자리를 비켜라. 너 잠깐 비켜줄래? 자, 원이 잠깐 자리를 비켜주면 이 두 정사각형 사이의 넓이를 비교해보면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바깥 정사각형 넓이의 반으로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넓이가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 정사각형 넓이는 바깥에 있는 원의 정사각형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2분의 1을 곱하면 이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고생했어요. 다시 이제 원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요. 원이 다시 등장하고 지금 졸업부는 끝이야. 자,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이 정사각형한테 너 다시 원위치해라. 이 정사각형이 원래 이렇게 돼 있으나 이렇게 돼 있으나 넓이는 변함이 없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알았어요. 정사각형 넓이가 반으로 줄어드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원도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으로 똑같이 줄어드는 거죠. 모양이 똑같은 거니까. 그럼 결국 이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과 구를 필요 없겠죠. 우리는 이 바깥 원의 넓이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된다? 2분의 1을 곱하면 이 원의 넓이가 나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이걸 계속 반복해봤자 역시 계속 2분의 1씩 곱하면 그 다음 원의 넓이가 나온다는 걸 이미 알았다 이거야. 층부를 보면 그놈을 알 수 있다는 게 정사각형의 넓이의 변화 비율을 보고 우리는 원의 넓이의 변화 비율을 알 수 있다 이거야. 이걸 반지름을 일일이 구해서 문제를 풀지 말라 이거야. 답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면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공비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지금 무시한 있죠? 공비가 얼마라고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 합을 구하라 했을 때나 정사각형 넓이 합을 구하라 했을 때나 공비는 2분의 1이니까 1-r분의 A는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원의 넓이는 아까 파이였잖아요. 그 이게 답이에요. 답은 얼마 되겠어요? 2파이. 지금 이게 되겠어요? 만약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라 했을 때는 정사각형의 맨 바깥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고 그거는 뭐 조금 난이 숫자를 내면 장난이에요. 금방만 풀 수 있습니다. 됐어요? 정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하여튼 하면 되겠어요? 좋아요. 이럴 때 정사각형 넓이 구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지금 3명이 졸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몇 달 전에 뉴스에 보니까 머리 좋아지는 약을 먹인다면서요? 뉴스 들었어요? 물론 마약이라 해서 너무 깜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병원 같은 데 가서 약 타서 먹잖아요. 그거 다 마약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약이라는 게 영화 본 것처럼 먹으면 막 애가 정신이 없고 이런 것만 마약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통 처방 받아서 먹는 약 있죠? 그 약에도 마약이 다 들어있다고요. 다만 마약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계속 먹음으로 해가지고 습관성이 됐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됐어요? 어쩌다가 심한 독감이 들어서 한 번 먹었다. 그래가지고 애가 마약 중독되고 이러진 않아요. 중독성이라는 건 계속 먹었을 때 얘기야. 근데 머리 좋아지는 약이 있는데 그 정신병 환자 약이거든요. 얘기 들었겠지만 정신병 환자 약이라고. 정신병 환자 약인데 그거를 엄마들이 막 먹으라고.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고. 무슨 말 있어요? 그거 계속 먹으면 중독이 된다는데. 그래, 엄마들이 얼마나 우매한 거예요. 내가 매번 얘기지만, 이 동영상 엄마들이 안 봐서 다행이지. 참 엄마들이 문제가 많아요. 애들이 그렇게 약을 먹이면 되겠냐고. 약 먹고 공부 잘할 것 같으면 제가 진즉 여러분 수업 전에 하나씩 나눠줬죠. 졸지 말아요. 졸지 마. 약 먹을 생각하지 마. 졸지 말라고. 그리고 아까 제가 몇 달 전 뉴스라 했죠. 몇 달 전 뉴스라는데 여러분 중에 일부 학생은 그제 뉴스 같은데 아니 몇 달씩 됐나? 그 이번에 나온 뉴스 아닌가 이러면서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이제 동영상을 한 3달 있다 보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3달 있다 보는 학생이 만나죠. 그제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이거 옛날에 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몇 달 전 그러면 이제 이거 최근 건가 보다 무슨 얘기겠죠? 판단을 해라는 거예요. 바보가 되면 안 되니까. 집중. 그리고 방금도 속으로 웬만하면 친구같이 얘기했으면 뭐가 그 몇 달 전이야 그제 나왔지 이랬을 거예요. 그 사람 바보야 아니에요? 바보라 이거야.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항상 딱 무슨 얘기가 나오면 그냥 항상 좀 침착하게 있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이게 또 교육인데 지금 무슨 얘기 있어요?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원이 있죠? 원이 있고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정사각형이 내접해 있는데 이때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래 정사각형 넓이 구하려면은
기본 개념이 정사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원래 기본 개념이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제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깥 원이 아까 한 변의 길이가, 이 바깥 원은 반지름이 얼마짜리였어요? 1. 반지름 1짜리, 이게 정사각형 넓이는요, 반지름 어차피 1짜리니까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이 대각선이 원으로 봤을 때는 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이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지름 1이라는 건 이게 지금 1이라는 얘기죠. 되겠어요? 그때 무리하게 이걸 구할 수도 있어요. 그걸 구할 수도 있는데, 이 정사각형을 이렇게 대각선 짜면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사실 정사각형 넓이는 이런 게 4개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연결하면 또 다른 정사각형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게 한 변의 게 얼마예요? 1. 그러니까 2개 더해서 얼마예요? 1. 하여튼 이건 정사각형 넓이 얼마 되겠어요? 2. 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것까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시험 보기 일보 직전에는 반지름 1인 원에 내접해 있는 정사각형은 넓이가 2예요. 무슨 얘기 있어요? 넓이가 얼마라고요? 2. 좋아. 그러면은 다 지우고요. 조금 전 문제가 있었죠. 원이 있어요. 반지름 1인 원이 있어요. 그 안에 정사각형이 내접해 있어요. 또 원이 내접했어요. 정사각형이 내접했어요. 원이 내접해서 정사각형이 내접했어요. 여기는 정사각형 넓이들을 모두 더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분모 불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분자는 얼마예요? 2. 공비는 똑같으니까. 되겠어요? 그럼 마지막 하나. 집중. 만약에 이렇게 반지름 1인 원이 있어요. 반지름 1인 원이 있는데 여기 정사각형이 내접해 있어요. 반지름 1인 원이 있다. 정사각형이 내접해 있다. 되겠어요? 그러면은 또 다시 이 안에 원이 내접해야 됐어요. 내접. 또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정신 바짝 차려요! 또 원이 내접하고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또 원이 내접하고 정사각형이 내접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반지름 1인 원이 있다. 반지름 1인 원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 그 안에 내접해 있는 정사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면 이렇게 빗금침문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골이라고 그러죠. 이런 빗금침의 넓이. 이 넓이를 S1. 또 두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정사각형을 뺀 나머지. 두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정사각형을 뺀 나머지 부분. 이 넓이를 S2.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에서 세 번째 정사각형 뺀 나머지 이 부분을 S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S1 플러스 S2 플러스 S 플러스 끝없이 더하라 이랬을 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이 원이나 정사각형이나 줄어드는 걸 보면 공비가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 1부분도 줄어드는 게 똑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비는 2분의 1이죠. 제가 무슨 알겠어요? 무슨 알겠죠? 알 텐데 아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넓이가 반으로 줄었다 이게야. 넓이가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줄었는데도 넓이가 얼마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빗금친 부분들을 끝없이 합하라 했을 때 공비도 1 마이너스 얼마예요? R. 1 마이너스 R 했을 때 공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이 4개 빗금침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4개 빗금침은 첫 번째 원의 넓이 파이에서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 2를 뺀 거죠.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결국은 1에서 2분의 1 빼니까 2분의 1.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답은 2배의 파이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친구를 알면 그놈을 알 수 있다. 이게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딱 공부하고 이제 접는 건 지금 뭐 메모한 학생도 있고 그런데 별 좋지 않고요. 앞으로 원하고 정사각형 내적 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무슨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원이 있고 정삼각형이 있다. 졸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니? 야, 참. 졸고 정삼각형이 있고, 여기 봐. 졸고 정삼각형. 원이 있고 정삼각형이 있어요. 좀 이따 쉬겠어요? 원이 있고 정삼각형 있죠? 그 다음 이 안에 다시 원이 내접하고, 또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또 원이 내접하고,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또 원이 내접하고,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원이 내접, 정삼각형. 맨 바깥에 있는 원은 반지름 1인 원이라고 한다. 반지름 1인 원이니까 넓이는 파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쭉 된다. 했을 때, 여기는 원의 넓이 합을 구하라.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원의 넓이 더하기, 이 원의 넓이를 합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때 연필 돌리면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이 있고 그 다음 정삼각형 있죠. 그 다음에 또 원이 있죠. 원이 또 안에 내접해. 그 다음에 또 정삼각형이 내접할 때 정삼각형이 순간 써! 그래서 거기 있는 정삼각형을 물구나무를 세워보세요. 물구나무를 세우고 정삼각형끼리의 그 변화 관계를 보면 정삼각형끼리의 변화 관계를 보면 이런 정삼각형이 이런 정삼각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넓이가 얼마로 줄었어요? 4분의 1로 줄었어요. 4분의 1로. 무시양 있죠? 4분의 1로 준 거니까 다시 이걸 이렇게 원상복귀 시켜보면 이걸 다시 원상복귀 시켜보면 이런 원 안에 정삼각형이 있고 또 원이 있고 정삼각형이 있는데 내가 고생했다. 원위치.
했을 때 이게 원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정삼각형 넓이 얼마라고요? 4분의 1이라는 걸 이미 알았어요. 4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원의 넓이에다 4분의 1을 곱하면 이 원의 넓이가 나오겠죠. 굳이 반지름 구할 필요 없다 이게. 또한 마찬가지로 이 원의 넓이에다 4분의 1을 곱하면 이 원의 넓이가 나오고 또 이 원의 넓이 4분의 1을 곱하면 이런 원의 넓이가 나올 거니까 여기는 원의 넓이 합을 구하라면 1 R 했을 때 공비는 4분의 1이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원의 넓이니까 파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4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 무슨 얘기 알겠어요? 또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빗금 치고 또 뭐 빗금 치고 또 이런 것들을 합을 구하라면 첫 번째 항만 원의 넓이에서 정삼각형의 넓이를 뭐 어떻게든 어렵게든 구해가지고 그걸 빼면 될 거고 정삼각형의 넓이는 나중에 열심히 다 공부하면 돼요. 됐어요? 나중에 뭐 여우처럼 구하는 걸 다 연습하겠습니다. 넓이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구하면 된다가 아니라 정삼각형 같은 거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주어져 있으면 높이는 뭐 2분의 루트 3A, 넓이는 4분의 루트 3A죠.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넓이가 얼마라고 주어졌을 때 높이 구하라면 구할 수 있죠. 넓이가 얼마다 그러면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그건 주어진 넓이와 같다고 볼 때 A 값 찾으면 거기서 또 한 변의 길이뿐만 아니라 높이도 구할 수 있다고. 그건 역시 삼각함수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방금까지 한 게 바로 뭐냐? 친구를 알면 그놈을 알 수 있다. 친구라는 게 지금 정사각형과 정삼각형을 보므로 해서 우리가 원이 축소하는 원의 축소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공비를. 알겠죠? 그럼 원하고 정삼각형이 나왔다. 공비 얼마예요? 2분의 1이고요. 원하고 정삼각형이 나왔다. 공비는 얼마예요? 4분의 1이에요. 원하고 정육각형이 나오는 것은 나중에 삼각함수를 좀 더 공부한 다음에 알면 돼요. 2학기 때 가면 다 우리 표로 만들어 놓고 그냥 할 거예요. 표로. 그 표라는 건 컨닝 페이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시험 보기 1보 직전에 그거 해요. 마지막 컨닝 페이퍼 금년에 지급을 할 텐데 무한등비급수에 이 컨닝 페이퍼 딱 돼 있으면 여러분 걸려도 그건 절대 누가 얘기를 못 해요. 무슨 생각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제작이 돼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리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이거 뭘 보는 건데? 울면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울면 돼. 이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뭔데? 아무도 모르죠?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럼 이걸 꼭 봐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만 갖고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도움을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정육각형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생각 있어요? 그렇게 쭉쭉하면 되죠. 컨닝 페이퍼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친구를 알면 그놈을 알 수 있다는 일단 여기서 맞추고요. 지금부터 이제 닮은비로 들어가요. 지금이 전문이에요. 지금까지 거의 장난이야. 자, 집중. 졸지 마라, 진짜. 아주. 따라하세요. 닮은비. 지금 졸려나서 나가세요. 닮은비. 내년에 되지 뭐까지 1년 가지고 우리가 뭐 놀릴 사람들이에요. 닮은비는 기리앱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닮은비는 기리앱인데 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무슨 길이라는 것은 삼각형에서 높이도 길이죠. 그렇죠? 또 원이 있으면 원의 반지름도 길이죠. 또 원에서 원 둘레도 뭐예요? 길이. 그러니까 닮은비는 뭐라고요? 기리앱이. 닮은비 어떻게 돼요? 기리앱이. 닮은비는 어떻게 돼요? 명심하세요. 닮은비는 기리앱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닮은 꼴이라면요. 닮은비라는 것은 이것 대 이거의 비, 또는 이것 대 이거의 비, 또는 이것 대 이거의 비가 닮은비가 되는 거예요. 닮은비는 기리앱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하고 이게 닮은비가 A 대 B가 되잖아요. 그러면 넓이의 B는 A제곱 대 B제곱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무슨 얘기세요? 닮은비가 A 대 B면 넓이의 B는 어떻게 돼요? A제곱 대 B제곱. 만약에 이 도형이 지금 평면도형인데 이게 입체도형이라면 부피의 B는 A3승 대 B3승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축소 비율 50%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축소 비율에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때는 넓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곱하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또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50% 축소했다는 것은 그 B가 50%가 됐다는 건 길이의 B가 50%. 그러니까 양쪽 다 50%, 50%씩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걸 다 따지고 나면 넓이는 50%가 아니라 25%로 축소되는 거하고 마찬가지 원리인데 닮은 B가 A 대 B가 되면 넓이의 B는 어떻게 돼요? A제곱 대 B제곱. 정치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닮은 B가 3대 2가 된다 그러잖아요. 3대 2가 되면 중학교 때 이런 건 했잖아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 3대 2면 이것도 3대 2가 되고 이것도 3대 2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도형의 넓이의 B는 9대 4가 된다는 얘기고요. 넓이의 B가 9대 4가 된다는 것은 닮은 B는 3대 2다. 그러면 넓이의 B는 9대 4죠? 넓이의 B가 9대 4가 된다는 것은 이 넓이에다가 9분의 4를 곱하면 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이 넓이를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닮은 B를 이용하는 게 무슨 알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두 도형이 있는데, 이거 잘 봐야 될 텐데. 두 도형이 있는데, 하여튼 길이의 비가 닮은 비야. 그러니까 닮은 비가 A 대 B가 된다. 그럼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된다고요? A제곱 대 B제곱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 닮은 비가 뭐 어떤 만약 이런 원이 있다. 또 이런 원이 있는데, 이 두 개 지름을 재봤더니, 지름의 비도 닮은 비가 되겠죠. 지름을 재봤더니 지름이 루트 5 대 2가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양 있어요? 그러면 루트 5 대 2가 된다는 것은, 그때 넓의 비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5 대 4가 된다는 얘기고, 넓의 비가 5 대 4가 된다는 것은 이 넓에다 얼마를 곱하면 5분의 4를 곱하면 이게 나온다, 이거야.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닮은 비를 알면 상당히 편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니 퀴즈 집중. 만약 이런 원이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걸? 이런 원이 있다. 이런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있죠? 원이 있을걸요? 원이 있는데, 이 원에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고, 또 이 원에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고, 또 이 원에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고, 또 이 원에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고, 이 원에 반지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을 할 때, 여기는 원의 넓이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양 있어요? 그럼 우선 여러분 반지름을 지름으로 한다는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온 원과 그 다음에 나온 원을 비교하면 지름의 비도 닮은 비야. 길이의 비가 닮은 비니까. 알겠죠? 그럼 닮은 비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대 1. 그럼 넓의 비는 얼마예요? 4대 1. 넓의 비가 4대 1이라는 것은 이 넓에다 얼마를 곱하면 4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4분의 1을 곱하면 이게 나오겠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비는 4분의 1이니까 1-R분의 A.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만약 1이다 그럼 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3분의 4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텐데 그래. 무슨 알겠죠? 좋아, 다시. 집중.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한 변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잘 보세요. 한 변이가 1인 알 텐데 한 변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 그때 우측의 한 변을 3등분했다. 3등분해서 이 맨 마지막 조각을 한 변으로 정사각형을 세우고 또 이걸 3등분해서 맨 아래에 있는 조각 이렇게 하여튼 3등분해서 이렇게 나갈 때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합을 구하라. 무슨 일 알겠죠? 귀엽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뭐 이 길이 정사각형 이 길이 똑같으니까 결국 한 변의 길이의 비는 3대 1이 되겠지? 일일이 계산하지 말고 3대 1이 되면은 넓의 비는 얼마? 9대 1. 넓의 비가 9대 1이면 공비는 얼마예요? 9분의 1. 1-9분의 1분의 1 이러면 될 거 아니야. 에이, 됐을 텐데. 무슨 알겠죠? 닮은 비랑 뭔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다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럼 안 되고 말고.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넓의 비를 구할 때, 우리가 닮은 비가 A 대 B면 넓의 비는 A제곱 대 B제곱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닮은 비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어떤 끝없이 계속된 길이들을 더해가는 과정에서 그렇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길이들을 구해가는 과정에서 그런데요. 이따가도 문제를 이제 다루겠지만, 여기 보세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선분이 있는데, 맨 처음에 길이가 2인 점을 딱 잡고요. 여기다 이렇게 반원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럼 길이가 2인 점을 잡고 반원을 그렸다는 자체도 반지름이 1짜리를 지금 주어지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길이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 잠깐 가 있어. 너 때문에 헷갈려서 안 되겠다. 자, 봐요. 이 길이에 뭐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4분의 3만큼. 이 길이의 4분의 3만큼 여기도 잡았다, 이게. 그러면 이 길이의 4분의 3만큼 이게 잡았다는 것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4대 3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또 반원을 그렸다, 이게. 또 이 길이의 4분의 3만큼을 잡아서, 이 길이의 4분의 3만큼을 잡아서 이렇게 반원을 그렸다, 이게. 그러면 이 길이의 4분의 3만큼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얘하고 얘도 몇 대 몇이에요? 4대 3. 그러니까 현재 이 도형은 4대 3이라는 닮은 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고 좀 졸고 있으면 안 된다. 나쁜 어린이 아니야? 4대 3이다 이게. 그랬을 때 만약에 반원의 넓이 합을 구하셔. 그러면 반원끼리는 다 닮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원의 넓이 합을 구했을 때는 닮은 비가 4대 3이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4대 3이니까. 닮은 비가 4대 3이면 넓이의 비는 얼마 되겠어요? 16대 9가 될 거예요. 16대 9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16분의 9 곱하면 이게 나오고 16분의 9 곱하면 이게 나온다니까 반원의 넓이 합은 1-R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R분의 이렇게 되겠죠. 1-R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첫 번째는 아까 여기서 이렇게 길이는 얼마라 했어요? 2. 2면 반지름은 얼마예요? 1.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는 얼마예요? 파이. 근데 반원이니까 얼마예요? 2분의 파이. 그 분자에다 첫 번째 2분의 1 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2명 좋은 학생 빼놓고. 뭐 졸린 학생 서라. 진짜 이 얘기 좀 진짜 안 하고 싶어요. 당연히 졸립죠. 여러분 진짜 저도 며칠 밤새 보니까 졸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의 매일 하잖아요. 근데 이해해. 내가 언제 존다고 막 야단쳤어요? 백묵 던지고?
백묵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인격적으로. 안 돼요. 무슨 형 있어요? 백묵 던지고 이렇게 매 때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매를 왜 때려요? 저한테 맞아본 사람 있어요? 뒤에 얘기하지 마. 뒤에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맞아본 사람 있냐고. 없잖아요. 어? 매를 왜 때리는 거야? 그리고 매 맞고도 나는 공부한 애도 참 신기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때려야 된대요. 애들은. 그래야 공부를 잘한대요. 애들이 뭐 심심풀이 장난감이에요. 옛날에 하게 그런 노래도 있었나? 뭐더라? 무슨 아이스크림 노래인데. 여보 심심한데 애들이나 좁힐까? 이런 건가? 하여튼 무식한 노래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나중에 늙어서 애들한테 맞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절대 때리면 안 돼요. 집중. 여기 됐지? 때려야 될 정도 같으면 같이 안 놀아야 돼요. 빼버려야지. 알겠어요? 집에서 얘를 꼭 때려야 얘가 제대로 될 것 같다 했을 때는 집안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얘 학교 간 틈 또는 제일 좋은 게 수학여행 갈 때. 알겠어요? 수학여행 갈 때 전부 이사가 버립니다. 전부 이사 가면. 방 문에다가 새로 이사 온 집에다가 보따리 하나 맡겨놓고 그간에 정들었다 해갖고 속옷이나 자지구지한 일기 다 이렇게 묶어서 내주고 보내면 돼요. 더 지도한 거예요? 어? 여기 봐. 집중. 자, 그러면 이게 닮은 비가 4대 3이다. 넓이비는 16대 9다. 공비해갖고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만약에 호의 길이합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호의 길이합. 호의 길이합은 이거거든요. 이 길이에다가 더하기, 이 길이에다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게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호의 길이는 길이합을 구하는 거니까 닮은 비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왜? 이게 4대 3이면 이것 대 이것도 뭐가 돼요? 4대 3이죠. 4대 3이 된다는 건 여기다 4분의 3을 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 여기에 4분의 3 곱하면 이게 나오고 4분의 3 곱하면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공비가 4분의 3이니까 1-r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첫 번째 이 호의 길이인데 이 호의 길이는 원둘레를 구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원둘레는 2파이 r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그 2파이 r이라는 건데 반지름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둘레는 2파이겠죠. 2파의 절반이니까 뭐예요? 파이. 그래서 이게. 무시한 있죠? 그럼 여기는 4분의 1. 4분의 1의 역수는 4니까 답은 얼마 되겠어요? 4파 이렇게 가자는 얘기예요. 지금 무한능비에서 닮은 비를 이용한다는 건 무슨 알겠어요? 모양이 비슷비슷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처리하자 이게.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수능 문제에서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요즘 수능 문제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무슨 제 기억 문제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니 첫 번째 이게 길이가 얼마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2라고 나왔나 1이라고 나왔나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정삼각형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이거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걸 빗변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붙였대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붙이고요. 수능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을 붙이고 또 이거를 한 변으로 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붙였다 이게 이렇게 직각 이등변 이렇게 붙여나간다. 이걸 한없이 해나갈 때 또 계속 이렇게 하고 이것만 계속 하고 있을까? 이렇게 붙여나간다 이거예요. 무슨 형 있죠? 넓이 합을 구하라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하고 얘가 닮은 꼴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못 풀면요. 이 정사각형은 정사각형끼리 더해가고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끼리 더해간다 이런 얘기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러지 말고요. 이 도형과 이 도형도 닮은 꼴이잖아요. 통째로 통째로 닮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비 한 번만 구하고 첫 번째 항은 따로 오지 말고 모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찍찍 그었을 때 이거란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에이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거. 그럼 한 변이 1이라 이거예요. 되겠어요? 그럼 우선 얘하고 얘의 닮은 비를 알아야 되겠죠. 닮은 비라는 게 뭐예요? 길이의 비. 길이의 비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닮은 비가 되겠죠. 동의하세요? 됐어요? 안 됐어요? 조금만 침착합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1이죠, 지금. 이것도 1인데, 이 길이는 뭐예요? 이 도형하고, 닮은 꼴 중학교 때는 잘했잖아. 자,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이 닮은 꼴이죠. 닮은 비는 대응하는 그 변의 길이의 비니까 이것 대 이것도 닮은 비잖아요. 근데 신뢰가 안 되면 이 길이는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 길이는 물론 이 길이하고 똑같겠죠. 그냥 이 길이로 하지, 이 길이로 하겠어요.
그럼 이게 1이고 이게 1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이건 루트 2가 돼요. 이거 모르는 것도 공부하면 돼요. 루트 2면 절반이니까 얼마 되겠어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얘기하죠? 유리하기 전에는 루트 1. 안 되면 2분의 루트 2 그대로 가도 좋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1일 때, 이게 1일 때 이게 2분의 루트 2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닮은 비는 1일 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됐어요? 될 텐데. 그러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한 거니까, 제곱하니까 1. 제곱하니까 4분의 2. 4분의 2는 얼마예요? 2분의 1. 그럼 넓이의 비가 1대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1대 2분의 1이라는 것은 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예요? 2분의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R분의. 끝까지 알아봐요. A. A는 바로 이 넓이죠. 이 넓이 구할 때 이런 형태로 되면 집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좀 구경해보세요. 할 수 있겠죠? 야, 이 조각은 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해봤자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5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이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예요? 1. 1에다 4분의 5를 곱하면 되니까 첫 번째는 4분의 5. 이걸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이것도 역시 지금 보면 닮은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 되겠죠? 닮은 비가 A 대 B가 되면 넓이의 비는 어떻게 돼요? A제곱 대 B제곱.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프린터에서 45번 보세요. 45번 보면은 45번.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 45번 보면은 A1하고 A2 사이 거리가 2라 그랬죠. 그럼 A1하고 A2 사이 거리가 2라고 주어졌는데 그 반지름 1인 원이 주어졌다는 얘기지.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식이 복잡하게는 보여요. AN 플러스를 AN 플러스 1을 연결한 3분은 그 전 AN과 AN 플러스를 연결한 3분은 3분의 2와 같다는 얘기인데 눈치채겠지. 이게 선분의 길이니까. 그럼 이렇게 A 연결한 거 보면 밑에 그림에가 A1, A2, A3, A4, A5 이렇게 나가니까 그 전 선분의 길이에다 3분의 2를 곱한 게 다음 선분의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즉 그런 반원의 지름이 나온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닮은비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대 2가 되는 거예요. 닮은비가 3대 2면 넓이의 비는 얼마입니까? 9대 4가 되는 거야. 넓이의 비가 9대 4가 되면 공비는 얼마입니까? 9분의 4.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여기에서 반원의 넓이 총합을 구하라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공비가 9분의 4니까 1-9분의 4분의. 그럼 상황 끝 아니야? 1-9분의 4분의 1-R분의 A! A는 첫 번째 반원의 넓이죠. 첫 번째 반원의 넓이 얼마입니까? 2분의 파이지. 반지름 1인 원의 넓이는 파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반원이 2분의 파이 아니야. 그러면 그 동그라미 가가 나올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반원의 호의 길이 합을 구하라 했죠. 호의 길이 합은 길이지 길이. 길이니까 이건 넓이의 비가 아니죠. 넓이니까 닮은 비를 그대로 적용하겠지? 그럼 결국 아까 지름의 비가 3대 2가 된다. 그러면 호의 길이의 비도 뭐가 되겠어요? 3대 2가 된다. 그래서 호의 길이의 합을 구할 때는 공비가 3분의 2가 된다 이거야. 공비가 3분의 2니까 분모는 1-R분의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A1, A2 호, A1, A2의 그 길이는 반원, 그 호의 길이는 반지름 1인 원둘레 길이의 절반이죠. 근데 아까 어떤 생각에 반지름이 1인 그 원둘레 길이가 얼마였죠? 2파이였잖아요. 2파이였으니까 반원의 그 길이는 얼마예요? 파이. 그래서 위에다가 파이를 붙이면 되겠죠. 그럼 이게 3분의 1이죠. 3분의 1에 역수의 파이 곱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 되겠어요? 3파이. 답은 3번 하면 4번이 나오겠네요. 어때? 무슨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44번, 46번, 47번 이렇게 풀겠어요. 이 셋 다 닮은 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시간 남으면 한번 미리 풀어보시고요. 시간 남으면 미리 풀어보세요.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44, 46, 47을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